안녕하세요, 여러분. 월프렌즈 11기 뉴질랜드 워크 경험자 한지훈입니다. 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 이번 시간에는 저의 워킹홀리데이 경험과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가기 전 알고 가면 좋을 것들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저의 워홀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 워홀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저의 영어 실력의 향상과 세 번째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여행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워킹홀리데이 목적이 대부분 돈인 것에 반해 저는 돈은 그렇게 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도시는 오클랜드입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로 수도인 웰링턴이 있지만 오클랜드는 경제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나라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큰 도시에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클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클랜드의 인구는 약 170만 명으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의 인구가 240만인 거를 생각하면 사실 인구가 좀 작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내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티 잡들이 있고 외곽 쪽에서는 공장 일도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큰 도시답게 다양한 어학원들이 있고 가장 많은 어학원이 있는 만큼 가격 경쟁이 있어서 어학원 값은 뉴질랜드 내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처음에 정착을 YHA라는 호스텔에 이제 10일간 예약을 해서 가게 됐고요. 요거는 호스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랑 호주 곳곳에 있는 호스텔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서 핸드폰 개통을 하고 그다음 통장 개설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 세 번째 초록색 글씨가 IRD라고 하는 뉴질랜드 내의 세금 번호인데 요게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초기 정착을 하면서 뉴질랜드 내에 집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이트를 활용해 집과 일을 구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된 곳은 이제 한국인 치킨집에 주방 일을 처음 하게 됐고요. 집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 시내 근처에 앱섬이라는 지역에 플랫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플랫이란 방을 하나 공유해 들어가는 시스템 주거 형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문화 가정의 플랫에 들어가게 돼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일을 약 3개월간 하다가 영어를 써보고 싶기도 하고 좀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서 그만두고 어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어학원으로 가서 약 한 달 정도 이제 제너럴 잉글리시 코र्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영어 코스를 다녔고요. 제일 왼쪽 사진은 저와 같은 반 친구들이었던 스위스와 유럽에서 온 친구들인데 오클랜드 근교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운데 사진은 어학원에서 실시하는 행아웃이라고 금요일마다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도 함께 참가를 하기도 했고 오른쪽 사진은 제 어학원 친구 중 한 명이 타투를 받는다고 해서 함께 따라가서 저렇게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제가 4달 정도 뉴질랜드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환경을 변화시켜보자, 다른 지역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섬으로 한번 내려가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섬에 제가 선택한 도시는 블레넘이라는 도시입니다. 남섬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이며 12월 말부터 1월이 되면 체리 피킹 시즌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맞춰서 체리를 한번 피킹해보고자 내려갔고 블레넘은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 농장,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포도 농장도 많고 저 그린 머셀이라고 하는 건 초록 홍합인데 초록 홍합이 뉴질랜드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블레넘 근처에도 공장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블레넘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클랜드가 가장 큰 도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남섬에 내려와 보니 정말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그 인구 설명드릴 때 전체 인구의 70%가 북섬에 살고 나머지 30%가 남섬에 살아요. 블레넘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되는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제 워홀의 목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 워홀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납을 만한 가치가 있었겠지만 면허는 있었지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교통편도 문제였고 교통편이 문제다 보니까 단순히 일과 잠만 반복될 것 같은 삶의 질의 문제도 함께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저는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클랜드에 가기 전에 남섬에 내려왔으니 최북단인 블레넘부터 최남단은 아니지만 가장 남쪽에서 유명한 도시인 퀸스타운까지 이렇게 8일 정도 혼자 여행을 하고 오클랜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제일 왼쪽의 사진은 테카포 호수라고 하는 뉴질랜드 남섬에서 유명한 호수고요. 가운데 사진은 퀸스타운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퀸스타운을 가게 되면 반드시 들리게 되는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일종의 해협 관광 코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기존에 살던 플랫으로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서양권 국가들도 그렇겠지만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서구권 국가에서 매우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기간 동안은 거의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함께 지내는 가족들과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잡을 구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잡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한국인과 현지인이 함께 공동 창업을 한 카페 겸 비스트로였습니다. 일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바로 건너편에 옷가게가 있었는데 이 옷가게에 저희 집에 집주인분의 가장 큰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가게가 열기 전 개업 준비를 할 때 한국인 사장분과 그 옷가게에 일하던 저희 집에 살던 큰아들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주방 일하는 사람을 뽑는다더라 해서 저한테 알려주게 되어서 제가 직접 이력서를 들고 방문해서 약 3개월간 근무를 또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고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으면서 즐겁게 일을 하다가 요 일을 이제 3개월 정도 했을 때 제가 뉴질랜드에 머문 시간이 약 9개월 정도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니 여기서 일을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꼭 뭘로 1년을 꽉 채워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기 전에 뭔가 하나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영어 코스 말고 IELTS나 텍솔이나 테솔 이런 다양한 코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한테 맞는 열리는 시기에 열렸던 테솔이라는 코스가 있어서 요거를 수료를 하게 됩니다. 테솔이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자격 같은 건데 어학원에서 한 4주 정도 아주 단기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케임브리지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티칭 롤리지 테스트라고 하는 교육 능력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격증을 수료하면 요 시험을 이제 어학원에서 칠 수 있게 해주는데 요 두 개를 제 월에 남기게 됐고요. 마지막에 그간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저는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뉴질랜드에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레이드미라는 뉴질랜드 현지 사이트이고 하나는 코리아 포스트라고 하는 뉴질랜드 한인 사이트입니다. 두 사이트 모두 성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구하시거나 일을 구하시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시거나 중고 거래를 하시거나 할 때 모두 이 두 사이트를 쓰게 될 거지만 트레이드미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의 현지 사이트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내의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영어로 연락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안 포스트는 한인 위주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 분들과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교부 워크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카페에 글을 올려놨는데 뉴질랜드 집 구하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글에 집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어떻게 집을 구했는지를 적어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최저시급 같은 경우는 매년 4월 1일마다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의 시급은 7월 1일마다 오르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비교하려고 가져온 이유가 근 5년 동안 뉴질랜드의 시급 상승폭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의 환율이 위에 써놨듯이 호주보다는 약간 낮지만 다른 영어권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 국가와 비교하면 호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드릴 제도가 이제 홀리데이 페이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휴수당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1년 동안 근무를 하면 유급휴가를 최소 4주를 받아야 되는데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자체가 1년이다 보니까 1년을 꽉 채워서 근무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급휴가 대신에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의 8%를 홀리데이 페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매주 받으실 수도 있고 일 끝날 때 한 번에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일은 매주 한 번에 받았고 두 번째 일은 매주 홀리데이 페이를 같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넘어간 IRD인데 이 IRD는 개인 세금 번호고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수입니다. 이 IRD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은행 계좌가 개설되는 대로 IRD를 바로 온라인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실제 IRD 화면인데 옆에 한국어로 적어놨듯이 총 수입과 총 공제액과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월마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연말정산이라는 거 하는데 그때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환급받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놓은 Total ACC Earners Levy라는 문장이 있는데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ACC란 사고 보상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뉴질랜드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이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계없이 관광객조차도 모두 다 포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요리를 하다가 손이 베이셨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도 다 사고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자동차 보험은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제도로 치료가 되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타인의 자동차에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한 배상만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비가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워킹홀리데이가 저에게 많은 경험과 색다른 기회들을 준 만큼 여러분들께도 좋은 경험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 워홀 경험자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